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을 일다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작한 일 중에 끝까지 해낸 일이 몇 개나 되나요? 작년에 세운 목표는 이뤘나요? 3년 전에 시작했던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은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하지만 밥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끈기는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끈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끈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돌아와서 봐야 할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 여러분이 끈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1. 끈기의 진짜 의미.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의 끈기 챕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끈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끈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고통을 참아내는 것, 힘들어도 계속하는 것. 하지만 책에서 전하는 끈기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끈기는 버티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산을 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다. 언제 정상에 도착하지?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해. 이 사람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에 오르면 엄청난 풍경이 펼쳐질 거야. 나는 반드시 그걸 볼 거야. 지금 힘든 건 그 과정일 뿐이야.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B입니다. 왜냐하면 A는 고통에 집중하고 있지만 B는 목적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끈기 있는 사람은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끈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끈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확고한 답이 있다면 끈기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끝까지 해내는 일과 중간에 포기하는 일의 차이는 뭘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일은 왜가 확실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한 일입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해보는 일입니다. 책에서 전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끈기는 재능이 아닙니다. 끈기는 명확한 목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왜 이 일을 하는가? 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불명확하다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소원 부족입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개념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소원 부족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끈기가 없어서 못해. 의지가 약해서 포기했어. 재능이 부족해서 안 됐어. 하지만 밥 프록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문제는 끈기 부족이 아니라 소원 부족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원한다면 끈기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밤 12시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택시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할까요? 아,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 가야겠다라고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갈 겁니다. 걸어서라도, 뛰어서라도, 기어서라도 갈 겁니다. 왜일까요? 끈기가 대단해서? 의지가 강해서? 아닙니다.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소원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끈기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이 강력하지 않으면 끈기를 나타내기 어렵다고요. 아마 이게 당신의 문제일 수 있다고요. 주변을 둘러보라고요. 많은 사람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 끈기를 길러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끈기가 아니라 소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요? 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것이 뭔가요? 그게 명확하다면 끈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불명확하다면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소용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간절한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해보고 싶은 것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쉽게 포기되지만 후자는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밥 프록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끈기를 발휘하고 싶다면 먼저 진짜 소원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끈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3. 당신이 원하는 것과 사랑에 빠져라. 세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사랑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끈기의 본질은 삶의 방식입니다. 끈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며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봐도 당신을 대신해 끈기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끈기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생각나고,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끈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벤 호건이라는 골프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체중이 불과 61kg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체구는 끈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벤은 캐디로 일하면서 골프에 빠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습했습니다. 1948년 그는 US 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런 성과를 이루며 벤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해 벤은 버스와 정면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버스가 돌진하는 것을 보았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벤의 몸은 다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벤이 사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골프채를 비롯한 사고 잔해들이 고속도로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벤을 구급차로 옮길 때 벤의 아내는 경찰에게 골프채를 주워다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에게는 골프채가 더는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벤은 다시 골프를 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벤 호건은 사고를 당한 후 나선 주요 대회에서 54회 우승을 차지하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끈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벤 호건은 골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기를 발휘한 게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한 겁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나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기쁘다라고 느끼나요? 아니면 오늘도 또 해야 하나? 라고 느끼나요? 만약 후자라면 끈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소용없습니다. 밥 프록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끈기를 발휘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하는 일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사랑하면 끈기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4. 꿈을 이루었다고 상상하라. 네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꿈을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동기부여 오디오를 들으면서 성공한 세미나에 참석해보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갈림길에 설 시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결정은 무엇인가?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기슭에서 패배자들의 무리에 섞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목표를 이루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돈을 벌면 여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나는 초보야.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성공하면 그때 당당해질 거야. 이 사람은 자신 없이 행동합니다. 주눅 들어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도 저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이 분야의 전문가야. 아직 외부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할 거야.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고객을 만나면 제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누가 더 빨리 성공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개념을 강조합니다. 끈기 있는 사람은 자신이 왜 원하는지 절대 모른다. 그들이 유일하게 아는 건 자신이 원한다는 것과 원하는 걸 얻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행동해야 하고 행동하려면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끈기를 발휘하고 싶다면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언젠가 이루면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는 마인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결과도 바뀝니다. 5. 가능성을 계산하지 마라. 마지막 인사이트입니다. 책에서 가장 해방감을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치만 계산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걸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 나이에 내 스펙으로 가능할까? 실패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계산한 후 포기합니다. 확률이 낮으니까 안 하는 게 낫겠어. 하지만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끈기 있는 사람은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가능성을 계산했을까요? 인간이 하늘을 날 확률 0.01% 이렇게 계산했다면 시도조차 안 했을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가능성을 계산했을까요? 1만 번 실패할 확률 99.99% 이렇게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나는 이걸 이룰 거야.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가능성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에 가능할까? 내 환경에서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이룬다. 어떻게든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가능성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대한 꿈을 품으면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셀 칼렌우이크가 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끈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꿈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꿈이 당신을 지킵니다. 꿈이 당신을 이끕니다. 꿈이 당신에게 끈기를 줍니다. 그러니 가능성 따위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냥 계속하십시오. 끈기는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오늘 밥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에서 얻은 끈기에 대한 5가지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 첫째, 끈기는 버티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둘째, 진짜 문제는 끈기 부족이 아니라 소원 부족입니다. 셋째, 당신이 하는 일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넷째,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다섯째, 가능성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끈기가 없어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끈기는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끈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끈기를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크기의 소원이 필수적이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메시지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밥 프록터는 부의 시크릿 책에서 총 12가지의 부의 인사이트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크게 깨달음을 주었던 3가지 인사이트를 이때까지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밥 프록터가 말한 성공과 돈에 관한 깊은 통찰을 만약 놓치셨다면 제 앞의 영상들을 꼭 참고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죠. 밥 프록터와 함께한 부를 읽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부의 통찰로 찾아올까요? 당신의 끈기를 응원합니다.